시작하자. 그 24쪽이다. 24쪽에 우주 시작과 원소의 생성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요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시작이 우주 탄생이야. 여러분은 이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죠? 자, 약 138억 년 전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 시작해서 뻥 터진 다음에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라는 이론이 바로 빅뱅 우주론이죠. 자, 이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요, 우주 크기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우주 크기가 증가를 해. 그렇다면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니? 팽창하면서 서로 멀어져. 자, 그러니까 온도가 점점 감소하겠죠? 자, 그리고 부피는 커지는데 안에 질량은 일정해. 부피가 커지는데 질량이 일정하니까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빅뱅 우주론이 되는 거예요. 자,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우주에서 원소 생성 과정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 맞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팽창 우주론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개념이야. 자, 생각을 해봐. 이 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갖고 있어? 우리 태양만 놓고 보자. 태양이 있으면은 거기에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얘네들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져 가지고 그 안에서 돌고 있는 거잖아.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매달려 있는 거지, 그죠? 즉 행성들은 뭘 갖고 있느냐? 항성들은 전부 다 중력, 어마무시하게 큰 중력을 갖고 있죠. 근데 우주 공간에는 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 자, 그 많은 별들이 다 중력을 엄청나게 세게 갖고 있는 상태야. 그럼 서로 끌어당기는데 얘네들이 모여지질 않아. 그럼 왜 안 모일까? 왜 모이지 않을까?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가모프라는 양반이 빅뱅 우주론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허블 알죠? 허블? 자, 허블이 이렇게 외계 우주를 관측하다가 은하들, 외부 은하들을 이렇게 보니까 은하들이 멀어지는 걸 보게 돼. 우리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적색편이라고 해가지고 걔가 그쪽에서 오는 파장의 빛을 관찰하다 보니 얘네들이 우리로부터 다 멀어져. 다. 그리고 멀리 있는 애들은 빨리 멀어지고 가까이 있는 애들은 천천히 멀어지고 하여튼 다 멀어져. 그 얘기는 얘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를 눈으로 이렇게 관측하는 시기가 되는 거야. 그럼 그걸 이제 이론으로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팽창 전에는 한 점에서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뻥 터져서 지금과 같은 우주가 형성됐을 것이다. 그게 이제 빅뱅 우주론에 대한 얘기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빅뱅 직후 기본 입자가 먼저 만들어졌다. 자, 기본 입자라는 말이 나와요. 기본 입자.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자, 기본 입자가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제일 마지막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흔히 원자 생각하지만 원자도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양성자, 중성자도 뭔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 입자야. 자, 여기 옆에 기본 입자, 최초의 입자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쿼크와 전자는 대표적인 기본 입자이다 라고 돼 있죠. 쿼크와 전자. 우리 쿼크라는 애가 이제 있는데, 이 위 쿼크, 아래 쿼크,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숫자비로 양성자, 중성자가 돼 있습니다 라고 돼 있죠. 이 쿼크가 6종류가 있지만 업 쿼크, 다운 쿼크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얘네들이 있고 이것들이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룬다 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 기본 입자의 대표적인 아이는 쿼크와 전자예요. 자, 전자는 우리 그 원자 얘기할 때 배웠죠? 원자 핵 주변에 돌고 있는 입자가 전자잖아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마이너스 전하.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가 바로 전자에 대한 얘기인데, 전자를
어딨니? 전자를 마이너스 1의 전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전자를 마이너스 1로 놔요. 그게 기준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전하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 업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전하를 갖고 있어요.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하를 띄고 있는 거야. 얘네들의 전하값이 이래. 전자를 마이너스 1로 놨을 때 다운쿼크나 업쿼크는요 상대적으로 그거에 3분의 1, 3분의 2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업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기본 입자가 형성이 돼. 이 기본 입자, 그러니까 기본 입자들은요 처음 태초의 한 점은요 고온 고밀도죠. 초고온 초고밀도, 즉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야.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 자 너희들 이는 들어봤죠? 자 에너지는요, 에너지는 요게 질량이죠. 질량, 그 다음에 질량차, 그 다음에 이게 빛의 속도의 제곱. 그러니까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왔다 갔다 전환이 가능해요. 자 왔다 갔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건데요, 에너지에서 질량이, 질량에서 에너지가, 그래서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라는 걸 저번에 태양할 때 배웠었잖아, 그죠? 자 이게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 빅뱅이 뻥 일어나게 되면은 팽창하게 되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돼. 그러면서 알갱이들이 생기네. 그게 기본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알갱이들이 생기고요, 이 알갱이들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또 이루는데, 양성자는 업쿼크 2개랑 다운쿼크 1개가 결합해요. 자 아까 업쿼크 하나가 뭐라 그랬어? 플러스 3분의 2라 그랬잖아요. 다운쿼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업쿼크 2개랑 다운쿼크 하나가 결합이 돼요. 합이 얼마야? 합이 얼마야? 플러스 1이죠. 양성자는 그래서 플러스 1의 전하를 갖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성자는요, 업쿼크 하나에다가 다운쿼크 2개가 결합이 돼요. 합이 얼마야? 0이죠.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아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되는 거야. 자 얘네들이 강한 핵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게 돼요. 요 입자들끼리만 결합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엄청 센 힘이지만은 요 입자 주변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린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을 하게 돼. 그럼 뭐가 생겼어? 양성자 중성자가 생겼죠. 자 양성자 중성자 다음에 이제 뭐가 생기느냐? 원자 핵이 생겨요. 누가 결합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하는 거야. 자 양성자 중성자 결합을 하니까 원자 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지만 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잖아. 그래서 원자 핵도 양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누가 달라붙느냐? 얘 플러스를 띠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띠고 있으니까 서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네. 그래서 원자가 형성되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물질을 이루는 제일 기본이 되는 입자인 원자라는 개념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빅뱅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자. 우주에서 원소 생성 과정이야. 자 빅뱅 초기에 맨 처음에는요 빵 하고 이렇게 터지기 직전까지는 초고밀도의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야. 그러다가 뻥 터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점점 확 떨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그러면서 뭐가 형성되느냐? 쿼크와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 이건 기본 입자예요. 자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됩니다. 자 기본 입자가 생성되고요, 그 다음 계속 팽창하고 있잖아. 계속 팽창하고 있으면 얘네들의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죠.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입자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신나게 움직이지. 신나게 움직이니까 서로 결합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런데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 에너지가 떨어지잖아.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서로 간에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결합이 가능해지는 거야.
지금 생각하는 게 상상하는 게 이런 개념이야. 알겠죠? 팽창, 온도 하강, 에너지 떨어져. 그럼 저 입자끼리 서로 결합. 이런 식이야. 자, 그래서 우주가 팽창해서 온도가 계속 낮아지다 보면은요, 쿼크가 결합을 해가지고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쿼크들이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고요. 자, 그 다음 또 계속 팽창해. 빅뱅 후 3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팽창을 계속하다가 양성자 자체는 수소 원자 핵이에요. 그죠? 수소 원자는 플러스 1이잖아. 그죠? 양성자 한 개가 곧 수소 원자 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중성자와 양성자가 결합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하면서 헬륨 원자 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전까지는 서로 결합하기 힘들었지만 약 3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얘네들이 결합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약 한 10억 켈빈쯤 되고요. 자, 이때 헬륨 원자 핵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때 어디 써있나? 자, 요때 수소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비율이 약 3대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비율이 질량비가 약 3대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때까지는요. 자, 봐봐. 여기야, 지금 여기 단계야. 여기 단계. 헬륨 원자핵이 형성될 여기 단계야. 자, 여기 단계까지는 전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니? 전자들이 플러스에 결합되는 개념이 아니라 따로 놀고 있어. 왜? 전자는 결합하려는 힘보다 따로 노는 힘이 훨씬 더 셌으니까. 에너지가 아직 전자 입장에서 충만한 상태니까. 그래서 핵하고 전자하고 따로 놀아.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러다가 계속 팽창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도달하느냐? 체크. 요거 별표야. 약 38만 년. 38만 년이 됐을 때, 자, 38만 년이라는 숫자 중요하고요. 그 다음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 요것도 중요해요. 3000켈빈. 3000켈빈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자, 우주 온도가 3000켈빈에 도달을 하니까 어떻게 됐니? 전자들이 원자핵에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돼 버리는 거야. 자, 요게 이제 중요한 일이야. 전자들이 원자핵에 결합됐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 보세요. 원자 생성 전에는요, 원자핵과 전자가 따로 놀아.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따로따로 놀고 있었기 때문에 빛이 지나가질 못해. 왜? 입자들이 계속 방해하니까. 마치 어디를 통과하는 거라고 상상하시면 되느냐? 안개 속에서 손전등 비추는 거랑 똑같아. 안개 속에서 손전등 비치면 빛이 쭉 하고 뻗어나가질 못하죠. 그런 개념이야, 여기가. 그러다가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불투명한 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원자 생성 이전을 불투명한 우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38만 년 3000켈빈에 도달하니까 이제 전자가 돌아다니려는 힘보다 원자에게 결합하는 힘이 세져. 그래서 원자에게 전자들이 딱딱딱딱 붙기 시작을 해. 플러스 마이너스 딱 결합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얘네들이 원자가 되면서 공간이 형성되죠. 자, 그래서 원자 생성 이후에는 투명한 우주라고 얘기를 해. 왜? 빛이 쭉 하고 직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때 우주가 투명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투명한 우주가 됐다. 이때 투명한 우주가 됐을 때의 그 빛을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 최초의 빛이 방출되었다. 자, 다시 한번 38만 년 후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으로 낮아져요. 3000켈빈으로 낮아지면은 원자핵에 전자가 결합을 해. 그러면서 공간이 나타나게 되고 빛이 일직선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쭉 뻗어나가게 되면은 투명한 우주가 되고, 그때 방출되어 나오는 빛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방출되어 나오는 빛이 우주에 퍼져 있을 것이야. 그 빛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 배경 복사.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얘기했었던 양반이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양반이야. 그러니까 가모프가 이 빅뱅 우주론을 발표한 양반이 얘기를 할 때 그때 당시에 3000켈빈에서 방출되어 나온 빛이 있을 거야. 원자가 생성되면서 방출되어 나온 빛이 있고 그 빛이 오늘날에도 우주에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펼쳐져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게 지금 우주가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지지 않니? 온도가 낮아져서 그때 당시엔 3000켈빈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약 3켈빈에 해당하는 파장의 전자기파가 우주에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예측을 했어. 그런데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양반이 그 전파망 안경을 이렇게 전파망 안경, 우주에서 오는 전파들을 이렇게 보는 망원경인데, 자, 그거 하던 양반이었는데 계속 잡음이 들려. 우리 TV 틀면은 왜 TV 중간 채널에 왜 지직하는 그런 식의 잡음이 이 망원경을 안테나를 어디다 놔도 아무리 닦아도 계속 잡음이 계속 들리는 거야. 그런데 그 잡음의 파장을 해보니까 이게 약 3켈빈에 해당하는 파장의 전자기파이다 라는 걸 발견하면서 발표를 해. 그게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가 얘기했던. 자, 그래서 노벨상을 타요. 그럼 그거 확인하려고 이제 또 뭐 또 하느냐?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쏴. 인공위성을 쏴서 바깥쪽 우주 쪽을 향해서 계속 보는 거야. 우주 배경 복사 3켈빈에 해당하는 파장의 전자기파가 있는지.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우주 전체적으로 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지금 여기서는 원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빅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원소에 대한. 원소. 자, 여기까지 만들어진 원자가 뭐 있어 지금? 수소와 헬륨밖에 없죠. 지금 수소와 헬륨밖에 없는 거예요. 수소와 헬륨만 있는 상태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번엔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인데, 자, 스펙트럼. 얘들아,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프리즘, 그죠? 프리즘에다가 빛을 이렇게 통과시키면은 빨주노초파남보 7가지 무지개 색깔 짠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스펙트럼이야. 자, 빛을 퍼뜨리는 거야. 자, 그래서 빛을 퍼뜨려 가지고서는요, 이렇게 파장을 나눠주는 걸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쭉 하고 나타나는 거, 그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파장의 빛이 연속적인 세계띠가 나타나는 거야. 고온의 광원에서 빛이 방출되는 경우가 그래요. 자, 백열등이나 별의 표면에서 방출하는 빛, 표면에 딱 갔을 때 이 빛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선 스펙트럼. 너희들 선 스펙트럼 배웠었어. 언제 배웠느냐? 중2 때 배웠죠. 원소 확인할 때. 원소 불꽃 반응, 원소들마다 불꽃색이 다르잖아요. 근데 리튬이나 스트론튬은 둘 다 불꽃색이 빨간색이었지? 색으로 불구분할 수 없으니까 뭘 한다 그랬어? 선 스펙트럼 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보는 선 스펙트럼이 바로 요 방출 스펙트럼에 해당돼요. 방출 스펙트럼. 자,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시면은 별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야. 별 자체에서 나오는 빛은 연속적으로 쭉 있어. 근데 그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 저온의 기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저온의 기체는 온도가 낮으니까 에너지를 뭐 하려고 그래? 흡수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빛들 중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빛들을 흡수해. 그리고 나서 통과한 빛. 그러면은 여기에는 얘가 흡수한 빛 빼고 오겠지. 그럼 흡수한 부분의 파장의 빛들은 와, 안 와? 안 오는 거죠. 그 부분이 이렇게 시꺼멓게 보이는 거야. 이걸 흡수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흡수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검은색 선이 나타나네. 이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흡수 스펙트럼. 됐니? 자, 다음 여기. 자, 이거는
자, 여기 있는 기체는 열을 계속 받아가지고 가열된 거야. 그래서 고온의 기체야. 고온의 기체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빵빵 내보내기 시작을 해. 자, 얘가 에너지를 내보내서 지구로 오는 빛에서 관측을 했어. 그럼 이 기체가 방출하는 빛은 얘가 흡수한 빛들을 방출하겠죠. 그래서 얘가 흡수한 빛들 중에서 나오는 빛들 이런 식으로 나타나.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자, 다시 흡수 스펙트럼은요,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의 흡수선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흡수선, 검은색이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방출 스펙트럼은요, 검은 바탕인데 밝은 색의 방출색이 나타나게 돼요. 됐니? 그럼 같은 원소가 흡수한 빛은 방출한 빛과 파장이 똑같아요. 흡수선과 방출선이 같다라는 얘기야. 원소가 똑같으면. 자, 여기 스펙트럼 분석을 하는데요. 우리가 우주에서 오는 빛들, 그러니까 저 별에서 오는 빛을 가지고서는요, 그 빛을 이렇게 쫙 하고 스펙트럼으로 펼쳐가지고 흡수선과 방출선을 연구를 해. 그럼 그 연구를 하면 그 안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 자, 여기 원소들마다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파장이 달라요. 선이 달라. 그러니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만 흡수 방출하게 되고요. 원소 종류에 따라서 이런 위치가 달라요. 다른 위치에 나타나. 흡수선과 방출선이. 그러면 어디에 흡수선과 방출선이 있는지 확인하면은 저쪽에서 무슨 원소를 갖고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리고 같은 종류면은 흡수선과 방출선, 같은 종류면은요, 흡수선과 방출선 위치는 같아요. 왜? 같은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같은 파장의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래. 자, 다음 흡수선과 방출선을 비교하면은요, 이렇게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야. 자, 또 하나, 흡수선의 세기를 비교하잖아요. 질량비도 알 수 있어요. 질량이 많으면 그 파장의 빛이 좀 더 두껍게 나타나. 이런 식이야. 질량비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별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를,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원소 얘기하면서 얘기하겠는데, 원소들마다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준이라는 게 있어. 에너지 준이. 이거를 여기서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원소 얘기하면서 할게요. 자, 그 다음, 자, 옆에 볼까요?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태양. 자, 태양.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빛을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만은요, 이 프라운호퍼라는 양반이 이 태양의 스펙트럼을 확대 해봤어. 그랬더니 미세한 흡수선들을 볼 수가 있었어. 미세한 흡수선들. 자, 그래서 이 흡수선들을 보니까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등의 다양한 원소의 흡수선이 있다. 자, 그러니까 태양은 수소, 헬륨과 같은 우주 초기의 원소들 뿐만 아니라 나트륨, 칼슘과 같은 원소도 함께 존재한다.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요것도 하나 별표 한번. 그러면은 우주에서 오는 빛들을 이렇게 관측을 하잖아. 우주에서 오는 빛들을 관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우주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 가능하겠죠. 그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그걸 확인했더니 수소와 헬륨이 약 몇 대 몇으로 3대 1의 질량비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생성된 수소와 헬륨이 우주의 별과 은하를 이루는 가장 주된 원소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주된 원소. 자,
자, 우주 초기에 생성된 수소 헬륨은 새로운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근데 이게 몇 대 몇이라고? 3대 1이라고.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빅뱅 우주론에서 이거를 예측을 했어. 자, 가모프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빅뱅 초기에 수소와 헬륨이 형성되게 되면은요, 그때 수소와 헬륨이 형성될 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3대 1이네. 그럼 이것도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빅뱅 우주론을 믿고 있니? 믿고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믿고 있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우주 배경 복사하고요, 그 다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자, 그럼 개념 쏙쏙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해보자. 1번에 1은 디귿이죠. 쿼크 전자. 자, 2는 양성자 중성자, 3은 기역이고 4는 원자, 니은. 자, 2번은요 OOX예요. OOX. 3번은요 수소 3대 1. 질문. 틀린 거 뭐 있어? 없어? 자, 분광기를 활용한 물질의 스펙트럼 관찰하기 있습니다. 자, 간이분광기를 통해 가지고서는요 방출되어 나오는 빛을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건데요. 자, 먼저 여기 보자.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스펙트럼이야? 요거 무슨 스펙트럼이야 지금? 이거 무슨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중에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됐니? 방출 스펙트럼. 자, 그 다음 요 별 A, 별 B에 나와있는 요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오케이? 자, 그러면 같은 원소면은 방출선과 흡수선이 어떻다?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방출선에 해당하는 선들을 쭉 내려보는 거예요. 내려봐가지고 겹치나 안 겹치나 확인하면 돼요. 자, 이걸 확인하면은 별 A와 별 B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백열등 관측했더니 백열등은 연속적으로 나와있죠.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와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공통점은 전부 다 방출선이 있고요.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차이는 위치와 위치와 개수가 다르죠. 흡수 스펙트럼이 왜 관찰됩니까? 왜 관찰됩니까? 하게 되면은요, 별에서 나온 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흡수됐기 때문에 그래. 중간에 저온의 기체에 흡수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별 A 대기에는 그럼 누가 있니? 겹쳐봤을 때, 이것들을 겹쳐봤을 때 수소 겹쳐지죠. 헬륨 겹쳐지죠. 자, 그리고 나트륨이 겹쳐져요. 그러니까 수소, 헬륨, 나트륨이 대기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별 B는요 수소와 칼슘이 겹쳐져요. 자, 그래서 수소, 칼슘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별빛 스펙트럼을 통해서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됩니다. 자, 한번 확인 문제 한번 해볼게. 역시 4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 (4번까지) 해보자. 자, 한번 해보자. 1번에. 자, 1번에는 O, X, X, O, O. 여기서 질문. 틀린 거 질문. 자, 2번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원소 쓰고, 수소죠, 수소. 그죠? 모든 천체에서 이 원소가 발견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수소가 모든 전체에서 발견될 까닭. 자, 우주
발생, 우주 생성 초기부터 해가지고 가장 주된 원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소는 우주 초기에 저녁에 형성된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주된 원소예요. 자, 우주를 구성하는 주된 원소다. 자, 그 다음 3번에는 3번이에요. 자, 4번에는 A, D. 자, 여기서 질문. 없니? 오케이. 자, 보자. 여기서 잠깐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자, 우주 팽창과 원소의 생성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우주 팽창과 우주의 온도 입자의 생성이라고 돼 있죠. 처음에는 어떤 입자가 만들어지느냐?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죠. 자,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전자 쿼크와 같은 기본 입자. 자, 그 다음 쿼크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양성자, 중성자가 형성돼요. 자,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면서 헬륨 원자 핵이 되고, 양성자 자체는 수소 원자 핵이에요. 됐죠? 양성자 자체는 수소 원자 핵. 자, 그 다음에 빅뱅 일어나고 38만 년 후 약 3000 켈빈 정도로 낮아지면은 전자들이 결합해서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얘들아, 요거 많이 틀려. 뭘 틀리냐면, 여기서는 원자 핵이 만든 거고요, 여기서는 원자가 만든 거예요. 알겠죠? 아직 전자가 결합 전, 결합 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여기는 핵이니까 양성자를 띠고 있고요, 저쪽에서는 원자니까 원자는 중성을 띠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기 직전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는 약 14대 2였고, 양성자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개수비로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12대 1이고요. 질량비로 따지면 3대 1이 됩니다. 라는 거야. 자, 설명. 얘들아, 양성자하고요, 중성자가요, 초기에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졌을 때는 거의 1대 1의 비율이에요. 1대 1의 비율. 1대 1의 비율이었다가 양성자가 중성자로, 중성자가 양성자로 왔다 갔다 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1대 1의 비율이었을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변신이 가능했어. 그런데 양성자, 중성자 비교했을 때 질량이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살짝 커요. 뭐 거의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성자가 살짝 커.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 되려면 질량이 증가해야 되는 거죠. 질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는 질량이 감소하는 거야. 감소한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주가 팽창하지 않니? 우주가 팽창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흡수와 방출이 자유자재로 일어날 때는 1대 1의 비율이었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돼? 점점 낮아지죠. 온도가 낮아지면은 흡수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주변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니까. 근데 방출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로는 안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는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이렇게 14대 2까지 떨어지게 돼요. 즉 7대 1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 1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빅뱅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 7개 1개 비율로 바뀐다라는 그런 뜻이야. 됐죠, 여기까지? 자, 다음.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가 생성되느냐?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결합을 해. 그게 뭐야?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예요. 헬륨 원자핵 한 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저기 있는 양성자 각각들은 전부 다 뭐야? 수소 원자 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이야. 개수비. 근데 헬륨 원자핵 보세요. 원자 질량이 이제 중성자 양성자가 같다라고 치면은요, 원자 질량이 얘는 12고 얘는 4죠. 중성자 둘, 양성자 둘이니까 4죠. 오케이? 자, 그래서 개수비, 질량비로 따지면은 12대 4, 즉 3대 1이다. 이거를 예측한 거야. 그러니까 빅뱅 이론 하면서 이걸 예측한 거야. 그래서 우주에는요, 수소와 헬륨이 3대 1의 질량비로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근데 뭘 관측했어? 스펙트럼 관측했죠? 그랬더니 실제로 3대 1의 비율로 있더라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뭐 믿을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빅뱅 이론을. 자,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 크기는 어떻게 된다? 커지죠. 우주가 팽창하면 우주 크기 커지고요.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는 거죠. 팽창하면서. 우주에서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14대 2일 때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었으며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자, 수소 원자는요. 원자는 빅뱅 후 약 38만 년 후에 생기죠. 38만 년 후에. 38만 년에 생기고요.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는 까닭은 우주 온도가 약 몇 켈빈이 됐다 그랬어? 3000 켈빈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때 방출되어 나오는 3000 켈빈의 빛들, 그게 우주 배경 복사이고, 오늘날에는 이게 계속 팽창하면서 우주 온도가 낮아지니까 약 3켈빈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에 퍼져 있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많이 좀 생소하죠, 그죠? 자, 뒤에 문제가 한번 가보자. 문제가 몇 문제 안 돼. 13문제 뿐이 안 되죠. 한번 해보자. 앞에 내용 보면서 하세요. (31쪽까지) 해주시면 돼요. 채점해보자. 1번에 자, 1번에 5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5번. 틀린 거 빨리 질문. 틀렸으면 무조건 질문. 뭐 몇 번? 2번. 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제일 먼저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기본 입자 만들어지고요.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입자 다음에 뭐가 생성돼?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죠. 자,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는데, 이때 양성자 자체가요, 체크하자, 수소 원자 핵이에요. 양성자 자체가 수소 원자 핵이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성자랑 양성자랑 결합하면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야. 그게 헬륨 원자 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들이 결합해서 원자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양성자 만들어졌을 때 양성자 자체가 수소 원자 핵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 또 몇 번? 없어? 3번, 4번 중에 없어? 얘들아, 틀렸으면 무조건 질문. 자, 5번에 3번, 6번에 3번, 7번에 3번, 8번에 3번. 자, 9번에 자,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알아냈죠. 자, 여기까지 질문. 7번에 자, 7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태양의 스펙트럼을 관찰했는데 중간에 흡수선이 보이죠? 이게 프라운호퍼라는 양반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프라운호퍼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음 태양 대기를 이루는 원소,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로 오는 중간에 흡수되어 있는 어떤 원소들에 의해서 흡수가 됐는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대기 원소를 알 수 있고요.
태양대기는 한 종류의 원소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 개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흡수선들을 분석해보면 흡수선들이 전부 다 여러 개, 한 종류가 아니야. 여러 종류야. 또 질문. 자, 없으면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4번, 4번에 3번. 여기서 질문. 3번.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자. 자,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네요. 흡수 스펙트럼이니까 뭐에 해당하는 거야? A에 해당하는 거죠. A에 해당하는 거예요. B는 뭐예요? 방출 스펙트럼이죠. 자, 별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A가 나타납니다. 자, 별빛을요 분광기로 관측을 하게 되면은요 중간에 대기를 빠져나오면서 흡수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 형태로 보이게 되고요. 수소 방정관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스펙트럼에서 가와 같은 파장의 방출선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이잖아요.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 그러니까 당연히 수소의 방정관의 방출 스펙트럼도 가와 같은 파장에서 나타나야 되죠. 방출선과 흡수선이 같은 원소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니은 디귿이에요. 또 질문. 나머지 없어? 4번도. 자, 4번 보시게 되면은요 A는 수소고 B는 B가 없죠. 헬륨이 헬륨. 수소 대 헬륨이 약 3대 1이죠. 3대 1. 자, 그래서 A는 우주 초기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그쵸? 수소는 우주 초기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은 우주의 별과 은하를 구성하는 주된 원소가 돼요. 별과 은하를 구성한 주된 원소고요. 디귿에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가 만들어지는 우주 온도는 약 3000켈빈이에요. 3000켈빈. 3000켈빈일 때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현재가 약 2.7켈빈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현재가. 또 질문. 없니?